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 추동훈 기자입니다. 자, 오늘 자이언트 책방 라이브고요. 오늘은 해외 주식 전문가이자 금융 유튜버로 활약하고 계신 소스몽키님을 모시고 어려운 미국 주식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작년에 동학개미 운동이 시작이 됐었는데 올해까지 이제는 그게 서학개미 운동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은데요. 특히 젊은 층을 위주로 이제 해외 주식은 굉장히 좀 트렌디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국내 주식도 해야 될 게 많을 텐데 왜 해외 주식을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러니까 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사실 그 이미 진행자님 말씀해 주셨지만 젊은 층부터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진짜 요즘은 그러니까 국내 해외 구분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주식하려면 심지어 그냥 애플부터 먼저 시작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굳이 이제 한국 주식만 하면 제일 처음 하는 게 삼성전자부터 이렇게 접근성이 쉬우니까. 그쵸. 근데 요즘 진짜 제 또래부터 해서 뭐 저보다 나이 불문하고 뭐 애플 너무 친숙하시고 그쵸? 스타벅스 다 안 가보신 분 정말 만나볼 수 없으시고 네네. 이러니까 그 경계도 많이 허물어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부분도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압도적 1등인데 1등이죠. 미국이나 전 세계로 이제 바다 건너서 삼성전자 나가는 순간 1등이 아니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이 우량한 기업들이 미국이나 전 세계 정말 또 순위로 보면 한 10위권이라는 얘기는 삼성전자 같이 우량한 기업이 10개가 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까도 어떤 기사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에 두세 개만 더 있어도 정말 좋겠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미국엔 이미 그런 기업들이 10개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선택의 기회도 폭도 넓고 투자할 만한 기업들 정말 많다. 그래서 조금 눈을 더 돌려보시면 투자 기회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미국 주식을 한번 너무 겁내지 마시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저도 이남우 교수님인가요? 그분께서 주식에는 국경이 없다. 정말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이제 소몽님 말씀대로 이제 더 좋은 우량 기업들이 많은 글로벌 시장을 쳐다보면은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건 소몽님은 국내 주식은 아예 안 하세요? 진짜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사실 익숙해진 탓도 있는데 그냥 돈 조금 생기면 조금이라도 푼돈이라도 있으면 바로 달러 바꿔가지고 미국 주식 한 주라도 더 사려고 하는 게 좀 습관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에서도 처음에는 이렇게 반반 하시던가 하다가 점점 이제 이제 저는 한국 주식 안 하고 갈아탈 겁니다라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이제 좀 재미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성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해외 주식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미국 주식 주로 미국 주식인 것 같습니다. 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 궁금한 거는 미국 주식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떤 미국 주식을 골라야 되느냐 이게 결국에는 관심사일 것 같거든요. 좋은 미국 주식 고르는 법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런 그 말을 드리면은 들으시는 분들도 다 한국 주식하고도 별 차이 없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 고르는 거는 결국은 그 원칙이나 본질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갑털이 전략이라는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좀 어떤 전략이신가요? 사실 그 뭐 다 이어지는 전략인데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면 저는 약간 여러분들 그 토너먼트 요즘 막 많이 하잖아요. 가수들 오디션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만 그 진행자님 종목이 한 8,000개가 됩니다. 8,000개요? ETF라는 걸 포함해서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 보시면 유튜브에서도 그러고 각종 방송에서 이 종목 좋다 저 종목 좋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가 아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래서 기준을 그냥 세워버렸습니다. 8,000개 중에서 토너먼트를 해서 결승까지 가는 종목만 투자하자. 이렇게 하기로 한 건데 첫 번째가 이제 지갑털이 전략이라고 해서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돈 써본 기업 아니면 내 시간을 뺏는 기업에만 일단 투자해보자. 일단 무조건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걸러내는 거죠.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내가 모르는 기업 투자하지 말자가 되는 건데 제가 아는 기업에 투자하자. 직접적이든 아니든 내가 돈을 어떻게든 써본 기업 혹은 분야.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유망하다 그래도 제가 모르면 뭐 예를 들어 3D 프린트 이런 게 유망하대요. 근데 저는 거기에 돈 써본 적이 없거든요. 기사에서는 막 유망하다고 하는데 그럴 것 같긴 한데 제가 모르니까 투자해도 잃고 아니면은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하더라고요. 공감돼 있어요. 약간 모르는 분야는 괜히 불안하고 막 유튜브 찾아보게 되고 이러니까 근데 제가 써본 분야는 확실히 좀 주식이 떨어져도 이거 어차피 오를 것 같은데 라는 조금 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갑털이 말 그대로 지갑이든 내 시간이든 털어간 기업은 돈을 잘 번다는 얘기니까 일단은 종목으로 선정해보자. 1단계입니다.
내가 돈 써본 기업이라고 다 투자할 수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기업이 꼭 좋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그 다음으로는 숫자를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올리고폴리라는 게 독과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있어 보이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독과점 하면 너무 뻔하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경쟁이 너무 치열하면 그 기업의 주가가 잘 안 오르더라고요. 네네. 왜냐면 지금 경쟁하느라 바쁜데 돈 언제 벌겠어요. 빨리 네. 마케팅 비용도 써야지. 뭐 지금 경쟁사 이기려고 하려면은 광고도 많이 하고 아무튼 투자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이 지금 독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즉 1, 2, 3등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경쟁이 치열하다면 탈락. 네. 경쟁이 안 치열하고 뭔가 나쁜 말로 자기네들끼리 다 해먹는다. 네. 그러면 투자하기는 좋은 기업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결승까지 올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좀 아는 기업 중에 그렇죠. 진짜 독과점을 해서 좀 그쪽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지 않고 길게 볼 수 있는 네. 기업에 투자하라. 네. 이렇게 정리를 맞습니다. 하면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정리가 사실 됐죠. 간단한데 이 네. 과정을 이렇게 하는 네. 걸 어려워하실 수 있으니까 네. 추상적인 말로는 마음 편한 주식을 고르자인데 네네. 그럼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은 마음 편하려면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네.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기업이 좋더라고요. 저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시장이 커지는데 네. 거기서 어떤 기업이 돈을 제일 많이 벌까, 누가 이길까 이런 거를 고민하면은 네. 막 거기서부터 머리가 아픈 거예요. 네네. 뭐 막 재무제표라는 숫자도 봐야 되고 뉴스도 매일매일 봐야 되는데 그냥 이 시장이 커지면 무조건 돈 벌고 우상향하는 주식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네. 공감이 되시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대박은 안 나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돈 벌 수 있는 기업이 있는가 보니까 그게 이제 제가 전략 이름이 아무나 이겨라 전략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아무나 이겨라 전략이요? 네, 네네. 누구든지 이겨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기차 시장 커진다 그러면 사람들은 네네. 대부분 전기차 1등이 누가 될까?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네. 2등, 3등까지는. 네. 근데 이제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무조건 또 돈 버는 분명히 기업들이 나올 거거든요. 따라서 그렇죠. 네. 경쟁이 덜 치열하고.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은 지금 경쟁이 엄청 치열한 거 느껴지잖아요. 네. 뭐 한국도 뛰어들고 미국도 뛰어들고 뭐 전 세계 다 뛰어드는데 예를 들면은 그 뒤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전기차 배터리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근데 배터리도 좀 치열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아니다. 배터리도 아직은 좀 치열한 것 같아. 그러면은 덜 치열한 게 뭐가 있다 봤더니 뒤에 충전소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미국엔 충전소 기업들이 또 상장이 돼 있어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투자를 지금 상장할 만한 기업이 상장되는 기업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봤더니 걔네들은 경쟁이 좀 덜 치열한 거예요. 네네. 그리고 어떤 전기차가 이기든지 충전소를 무조건 와서 써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예시로 전기차를 말씀드렸지만 네. 모든 분야에 다 이런 그 논리가 적용되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찾아보시면 마음 편한 주식을 찾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마음 편한 주식을 찾는 것을 해야 된다. 이런 거 네. 이제 아무나 이겨라. 네. 그리고 어찌 보면 섹터 테마 위주로 이제 좀 넓게 보면서 그런 투자에 좀 분산을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 성향은 제가 평범한 직장이어서 그런지 저는 막 회계사분이나 진짜 주식 고처럼 재무제표를 깊이 있게 파는 거는 저는 못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네. 저는 그런 쪽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어떻게 하면 돈 좀 벌 수 있을까, 직장 다니면서도 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해 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도 그냥 크게 보면서 한 기업에 너무 몰빵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이 시장, 이 산업 말씀하신 대로 커지면 어디가 돈 벌까 이런 식으로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단타를 좀 지향하고 네. 좀 길게 보는 그런 장투적인 전략 같긴 한데 네. 그런 장기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 정도는 좀 봐야 된다. 이런 건 좀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매매 타이밍과도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저부터가 뭐 10년, 20년 투자해본 적도 아직 없고 그걸 제가 해봤어요. 그렇게 말할 텐데 그렇죠.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그냥 장기 투자를 하면은 일단 내가 6개월 이상 들고 갈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진짜 길게 봐도 1년 단위로 내가 그 정도는 들고 갈 수 있으면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네. 그래서 매매도 할 때 항상 저는 이 기업이 한 6개월 뒤에 뭐 무슨 좋은 일이 없나 아니면 내가 6개월 정도는 충분히 들고 갈 수 있는 기업인가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상반기에 투자할 거면 네. 내가 하반기에 이 기업 좀 좋은 이 분야가 좀 좋은 일 없나 이런 건 우리가 충분히 그래도 눈에 좀 보이는 거잖아요. 기사도 좀 찾아보면 나오고요. 네. 근데 10년 뒤는 제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한 3에서 6개월 정도 매수한다면 먼저 좀 좋은 기사 나오기 전에 매수해 놓자 이런 형식으로 하니까 매수 타이밍도 좀 잡히더라고요. 금방 또 약간 언급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 이게 주식에서는 사실 그게 전부잖아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도 그게 전부일 텐데 어느 타이밍이 사야 될 타이밍이고 어느 타이밍이 팔아야 될 타이밍이다.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제 상반기다. 예를 들어서 6월이잖아요 지금. 네네. 그러면은 당장 내일 뭐가 오를지는 진짜 모르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거보다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뭐가 좀 좋을까는 공부를 조금 해보면은 그래도 확률이 좀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당장 7월, 8월부터 디즈니 영화가 이제 본격 개봉하기 시작해요. 네. 추천은 아닙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만약에 대박이 났어요. 네. 그러고 나서 뉴스가 막 쏟아져 나온 다음에 투자하면 조금 늦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네네. 다 아니까 너도 알고 옆에 사람도 알고 디즈니 대박이래 오른다 막 급등한다 이런 다음에 들어가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조용할 때 뉴스가 나오기 전에 그럴 때 지금은 약간 우리 지금 백신 안 맞았으니까 영화관 가격 조금 꺼려지는 요 시점에 네네. 만약에 미리 사놓으면은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좋은 일이 있는지를 꼭 체크하고 사면 더 좋겠다. 사기 전에 한번 점검하면 좋겠다. 네. 반대로 이 전략이 똑같은 게 지금 너무 뉴스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네네. 제가 실전 팁을 드리면 저는 주식 사기 전에 항상 구글에 검색해봐요. 그 종목명을. 아, 네네. 그 다음에 1시간 내에 그 종목명에 관련된 기사가 5개, 10개가 나온다? 네. 과열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네. 막 무조건 이렇다는 건 아닌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야 이거 지금 내가 너무 사고 싶어서 근질근질 거리는데 네. 뉴스 기사가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는 네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조금 내가 늦었구나 아니면은 조심해야겠다 물릴 수 있다 이거는 이런 거를 좀 쉽게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네, 그래서 요약하자면 과열됐을 때를 피하자. 음. 사람들 관심 없을 때를 좀 노리자. 결국에 여기서 필요한 건 인사이트거든요. 그렇죠. 사실 조금 과연 그 어떤 종목이 몇 개월 후에 잘 될 거라는 지에 대한 그거를 찾는 게 레이더에 걸리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긴 합니다. 그 레이더를 좀 갖추는 방법을 좀 어떻게 팁을 주신다면? 네, 어떻게 보면 공부법과 또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쉬운 팁을 드리면 제가 사실은 항상 돈 버는 비결 한 가지만 꼽으라면 그 뉴스를 찾아보지 마시고 리포트를 봐라. 네. 네네. 또 이제 이 리포트 얘기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하실 수는 있는데 네. 그 리포트가 좋은 게 한글 리포트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권사에서 너무 좋은 리포트를 많이 네. 나오는데요. 네. 거기에 그 너무 고마운 게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무슨 일들이 있는지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만 검색해요 사실. 리포트 여러분 두꺼운 거 보실 때 네. 절대 저도 다 안 봐요. 바쁘잖아요 우리가. 근데 딱 거기서 검색하시거나 네. 아니면 하반기 일정 이런 걸 체크해서 네. 야 한 올해 겨울쯤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이런 이런 거를 이것만 쏙쏙 빼먹습니다 저도. 네네. 그렇게 해보시면 뭐 어떨까?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인사이트를 쌓기에는 아무래도 내공도 부족하고 시간도 모자라니까 이미 수많은 전문가분들이 그렇죠. 네. 미리미리 준비해놓고 예측하고 있는 리포트들을 잘 살펴보면은 그런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다 이런 팁으로 맞습니다. 이해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게 니콜라나 이암 사태 네. 같은 것들이 있어서 공매도 리포트로 좀 난리가 났었던 기업인데 이제 그쪽에 현지에서 이제 가봐서 공장을 가보고 가봤더니 이거 거짓말이더라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려고 하면 그런 거를 직접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극복이 가능할까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보고 오히려 이제 조금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게 오히려 정보 비대칭이 아니고 정보 비대칭이 너무 해소돼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다, 사례다. 뭐냐면은 제가 경험담 말씀드리면 이 사태가 있었을 때가 제가 증권사에 있었을 때예요. 그러세요? 네네. 제가 증권사 해외주식팀에 딱 있을 때 이 사태가 나서 네.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침부터 고객분들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니콜라 이게 이제 제2의 테슬라라고 불렸던 네. 거죠. 그래서 막 이항 니콜라 이런 거 뭐 폭락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빨리 리포트 달라, 정보 네. 달라 이러는데 거기 직원뿐 아니라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그 섹터 그 영역의 전문가분들도 이 종목명도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그분이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 우량 종목군에 들어지도 않은 종목인 거죠. 네네.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이제 요즘 뭐 워낙 젊은 분들 그 트렌드가 빠르니까 이런 나쁘게 말하면 좀 부실 종목, 그러니까 우량하진 않은 종목에 대한 정보만 듣고 네. 이제 카더라가 퍼지면서 순식간에 이제 사람들 몰리면서 그럴 거야 이렇게 된 사례가 오히려 이제 그때 느꼈죠. 저희가 증권사 와 직원보다 이제 손님들 고객분들 정보력이 더 빠르다. 이거는 비대칭이 아니라 지금 오히려 인터넷 덕분에 과잉이라는 거죠? 과잉인 거죠. 소음이 돼버린 거죠. 이 정보 빠름이 오히려 네네. 그렇게 된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오히려 이 소음 제거를 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래도 여전히 약간 해외 주식은 상대적으로는 국내보다는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찾아가 볼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건 네. 좀
부족한 게 있으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좀 우려가 있는데 사실 이제 서몽님 말씀은 네. 이제 그조차도 거의 극복이 된 게 해외 주식이다. 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면 네.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서몽님께서 쓴 책을 보면은 또 유튜브나 TV 뉴스를 꺼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근데 또 유튜버이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 어쨌든 간에 좀 부딪히지도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한번 미국 주식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리를 네.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제 현실적인 팁이 이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처음에 답답하잖아요. 네. 정말 우리 주린이 분들, 저도 처음에 그랬던 기억이 있으니까 네. 처음에 공부하기에는 유튜브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어느 정도 보다가 내가 좀 익숙해졌고 이제 조금 주식 그래도 할 줄 안다라고 생각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점점 이제 뭐 그런 유튜브 비중을 좀 줄인다거나 네. 이제 반복되는 말들을 자꾸 보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이제 어느 정도 나만의 기준이 세워지니까 네. 스스로 이제 조금 이제 뉴스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리포트를 좀 본다던가 네. 매매 노트에 내가 셀프로 기록하는 게 더 시간이 절약되더라고요 저는. 네네네. 네, 왜냐면은 유튜브 이런 것도 뭐 보다 보면 끝도 없잖아요. 그렇죠. TV 뉴스 기사도 하루에 몇십 개가 나오는데 언제 다 보고 분석을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처음에 아무것도 몰라서 답답하실 때는 유튜브나 영상 매체 보시다가 네. 이제 조금 내가 괜찮아지면은 리포트 쪽으로 넘어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주식 관련 책이나 이런 거는 또 추천해 주시는 거나 좀 이런 네. 것도 봐야 된다? 이런 건 있으실까요? 이것도 저도 사실 그 유명하신 분 인터뷰를 한번 해봤었는데 네. 그분은 의외로 책 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것도 공감은 됐어요. 왜냐면 괜히 잘못 봤다가 네. 막 이상한 길로 빠지면은 네. 안 좋다 했는데 저는 일단은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은 다 봤어요. 아. 제 경험부터 말씀드리면 네네. 그러니까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알고 안 하는 게 낫다가 제 성격이어가지고 네네. 저는 일단 예를 들면은 여러분 막 차트 기술적 분석, 네. 초단타 분석 이런 것도 저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 네네. 약간 해봐야 돼요. 제 생각엔 10,000원이라도 해본 다음에 요건 내 길이 아니다.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아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근데 시간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무조건 너무 이렇게 저처럼 다 봐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래도 답답하시다면 그 좋은 책을 잘 골라서 읽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소수몽키님 채널 들어가서 좀 살펴보니까 요즘에 특히 ETF 투자 그리고 약간 분산 투자, 배분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국 주식 ETF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좀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하는 거 보시면 저는 약간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 마음 편한 방법, 본업이 따로 있으신 분들을 위한 전략을 제가 써서 이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네네. 그런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마음 편한 방법이 ETF, 네. 뭐 일명 펀드, 이제 직접 투자하는 펀드라고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작년에 완전 강세장이었잖아요. 네. 한국부터 미국까지. 작년에 제가 분산 투자하자, ETF 투자해서 마음 편하게 하자 그러니까 악플이 엄청 많았어요. 아하. 왜냐면 야 지금 개별 종목 투자해서 떼돈 벌 수 있는 저로의 기회인데 그러냐 했는데 그분들이 올해 싹 사라졌어요. 왜냐면은 이제 욕심 냈다가 이제 또 시장이 많이 하락하고 중소형주들이니 뭐 테마주니 많이 하락하니까 네네. 요즘은 오히려 제가 좀 공격적으로 말하면 ETF 안전하게 투자해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저한테 인식들이 좀 네,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네. 한번 이렇게 위기를 저처럼 겪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네네. 좀 사람이 겸손히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역시 안전하게 분산 좀 해놓는 게 네네.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성향 차이겠지만 저는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네. 하기에 마음 편한 분산 방법이 ETF 좋은데 네. 또 그거 말고도 수익률 측면에서도 오해하시는 게 반도체에 다 투자할 수 있는 ETF도 있고 네네. 전기차만 모아놓은 ETF도 있고 그렇죠. 미국엔 상품이 너무 많거든요. 네네. 그거 수익률은 꽤 나쁘지 않아요 또. 그러니까 그런 일명 섹터, 업종 ETF도 있으니까 입맛에 맞게 고르시면 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도 나쁘지 않게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도 보니까 ETF 상품들이 어차피 종목이 오르면 맞아요. 그 ETF 네, 오르는 맞아요. 거거든요. 같이 그러니까 올라가거든요. 같이 올라가는 네, 거기 네, 때문에 네. 절대 ETF라고 수익률이 뭐 반 네, 초반이나 네, 날 네. 수가 없는 구조인데 네. 좀 그렇게 아시는 분들도 네, 계시더라고요. 편견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ETF 투자도 좀 잘 살펴보는 게 좋을 네. 것 같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